안녕하십니까, 강동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백신 패스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변호사가 보는 백신 패스가 국민의 기본권에 침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신 패스가 뭔지 아셔야 되는데요. 백신 패스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이죠. 위드 코로나 방안 중에 하나로 코로나 백신을 완전히 접종 완료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음성 확인서, PCR 음성 확인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다중 이용 시설이나 공공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논란이 많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5일 만에 백신 패스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5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일단 백신 패스가 뭔지 아셨으니까 백신 패스가 왜 문제되는지 아셔야 되는데, 백신 패스가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백신을 못 맞은 사람들은 기본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다중이용시설이나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이런 데 될 거고, 저는 변호사니까 이제 변호사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재판, 변호사가 재판 갈 때 변호사가 백신 안 맞으면 재판도 못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이니까 영화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음식점 같은데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간다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도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직업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을 거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가 문제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기본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기본권 침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신 패스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기본권의 충돌 아니면 기본권의 제한, 이 두 개가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헌법에 나오는 헌법 이론이기도 한데 약간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권 제한은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요, 백신 패스가 없는 사람은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 백신 패스가 없는 사람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직업의 자유나 아니면 집회의 자유, 여러 사람의 모일 자유도 이제 침해되는 거니까요. 집회의 자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본권들이 제약이 되는 거죠.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로 기본권의 충돌은 뭐냐면요, 백신 패스를 맞은 사람은 나는 집회도 마음대로 하고 싶고 직업의 자유도 마음대로 행사하고 싶고 재판도 받고 싶고 공공시설도 이용하고 싶은데, 맞지 않는 사람이 내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오게 되면 나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 백신 패스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강제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나 가기 싫어할 거 아니에요. 백신 패스를 가진 사람들이. 그럼 나의 직업의 자유도 이제 제약이 될 거고, 그런 기본권의 충돌도 될 수 있습니다. 기본권 주책의 기본권끼리 충돌이 될 수도 있고, 백신 패스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기본권이 제약되는 기본권의 제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라가 문제가 되는데, 일단 기본권의 충돌을 보면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혐연권과 흡연권의 충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혐연권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흡연하는 거를 싫어할 수 있는 권리가 혐연권이죠. 이건 건강권이라고 하기도 하죠. 나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간접 흡연도 안 좋은 거니까 건강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흡연권은 내 마음대로 담배 필 수 있는 권리, 그게 흡연권이죠. 그 흡연권이라는 법적 권리는 없는데, 권리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보면은 어떤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이라고 하는 거라서 그냥 뭐든지 만들기 나름입니다. 이제 말만 되면. 그런데 물론 이 사람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로는 헌법상 기본권 안에 들어있는 흡연권이 되는데, 건강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충돌,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는 헌법재판소도 판단했었죠. 이거는 혐연권이 우선합니다. 건강권이 우선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고 하는 건 당연히 자유국가에서 당연히 맞는 건데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침해의 정도도 건강을 침해하는 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혐연권이 더 우선한다고 판단이 되어 있고, 그렇게 다 판단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익 형량의 원칙입니다. 기본권이 충돌을 할 때는 어느 이익이 더 큰가를 형량, 이제 비교를 한다는 거죠. 형량의 원칙이 적용돼서 이게 가능할 때는 거기에 따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본권이라는 게 혐연권과 흡연권처럼 명확히 나오는 것은 많지는 않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와 백신 패스를 가진 사람의 건강권과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더 우선하는지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건강권이 더 우선시로 돼 보이는데, 백신을 다 맞았다고 한다면
그럼 돌파 감염의 가능성이 제가 뭐 신문지선을 볼 때 0. 몇 프로인가요? 그렇다고 하는데 그 정도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백신 패스를 가지든 가지지 않든 같이 있어도 상관없지 않나? 0.0, 그러니까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0. 몇 프로밖에 안 된다는 건데 백신 패스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뭐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뭐 집회의 자유 같은 거 못 가게 한다는 거는 그 제약이 100%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건강권이 조금 수그러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익 형량이 반드시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어요. 이럴 때는 또 규범 조화적 해석이라고 있습니다. 규범 조화적 해석이 뭐냐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서로 완전히 없애게 하진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보완해 주면서 한쪽이 더 우위라고 하더라도 그 연류에 있는 것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게 어느 정도 보호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뭐 잘해보자 뭐 이런 말이라서 뭐 그런 건데 법적으로는 규범 조화적 해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패스를 가지지 못한 사람도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시설 중에 몇 인 이하의 어떤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하게 되면은 백신 패스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그 사람의 기본권이 완전히 침해되지는 않잖아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기본권 충돌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기본권 제한은 백신 패스가 없는 사람들의 기본권들 일반적 행동의 자유, 뭐 직업의 자유, 뭐 집회의 자유, 뭐 재판을 받을 권리 등등등의 이런 자유를 못하게 하니까 국가가 이제 제한하는 거잖아요. 기본권 제한은 헌법 37조 2항에 나와 있어요. 뭐 공공복리, 질서 안전, 뭐 질서 유지 등을 위해서는 기본권을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백신 패스를 정부가 국회에 이제 법안을 제시해서 국회에서 법안이 된다고 한다면 법률로는 제한하게 되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과연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 유지나 공공 법리를 위해서 되는 건가라고 보면 맞죠, 사실은. 공공복리라는 게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백신 패스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는 공공의 다 건강권을 이제 공중보건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뭐 더 나아가서는 국가 안전보장도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제 뭐 그 코로나에 걸린다고 한다면 특히 군대에 걸린다고 한다면 국가 안전보장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공복리, 뭐 질서 유지, 안전보장을 위해서 법률로서 제한하는 거 되긴 되는데 형식적으로 맞단 말이죠. 헌법 37조에 맞는데 이 제한을 할 때 하더라도 기본권의 핵심적인 부분은 제약 못하게 돼 있어요. 핵심적 부분까지 제한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볼 때 이 본질적 내용, 핵심적 내용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때 그 제한되는 기본권들을 쭉 나열해 놓고 기본권들이 하나하나 이럴 경우에 이건 본질적인 부분까지 제약이 돼서 침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린 패스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 그린 패스,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을 완료했거나 아니면 뭐 음성 확인서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걸렸다가 이제 완치됐다는 증명이 있는 사람은 그린 패스고 그게 없는 사람은 그린 패스가 없는 건데 그린 패스가 없는 사람은 아예 취업 절차를 못하게 합니다. 회사에도 못 가게 해요. 그리고 최고 1,500유로 벌금까지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린패스 없이도 근무를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렇게 도입한다고 쳐봐줘야지. 백신 패스가 된다고 한다면 이 백신 패스가 그린패스가 없는 사람의 제한되는 이제 기본권은 직업의 자유가 있을 거고 근로의 권리가 있을 거고 뭐 어디까지 움직이는데 뭐 이동의 자유도 있을 거고 이런 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 기본권이 제한되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다면 기본권이 제한되는 건 맞는데 이 직업의 자유나 근로의 자유 같은 게 핵심적 내용이 자신의 어떤 사회적으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것도 있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도 있고 사회적 연대감을 부여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직업의 자유나 근로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은 생계 유지죠, 일단은. 그 다음에 사회적 자아를 실현시키는 건데 아예 직장도 못 가게 하고 심지어 가면 벌금까지 부과한다는 거는 핵심적 내용을 제한하는 거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침해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기본권 침해가 되니까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뭐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이제 뭐 재택근무만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벌금을 좀 줄인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나 심각한 제약이 되는 거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19에 이제 걸리는 사람들이 뭐 하루에도 몇만 명씩 되고 사망자도 이제 몇천 명씩 되니 그럴 경우에 사실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잡힌 상황에서는 이렇게 되면 침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하다. 너무하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상황마다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백신 패스, 정부가 이제 추진하는 백신 패스가 받아들일 있을 것인가 없을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뭐
사적 모임을 이제 제약한다든가 아니면 가족 모임을 제약한다든가 할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권의 제한이나 기본권의 충돌 이럴 때 해결하는 원리, 뭐 이익 형량이나 규범조화적 해석이나 아니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YTN 뉴스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백신 패스의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4.4%로 반대 의견보다 2배가 넘게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그 백신을 맞는 대상 연령이 90% 이상이 1차 접종 이상 완료했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는 다 맞았으니까 이제 백신 패스 도입하자 하는 것 같은데, 그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되면 이제 필연적으로 뒤떨어진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령이 안 된 사람이라든가 연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열제나 아니면 백신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벌어져도 나는 해열제를 못 먹으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부작용이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백신 패스의 그늘에 있는 분들까지 케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서 진행하시면 백신 패스 도입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